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서민의 삶과 애환을 함께해온 서울 광장시장. 단 1분짜리 유튜브 쇼츠 영상 하나로 100년 역사가 무너져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탐욕과 기만이 골마터진 섬뜩한 이 경고를 지금부터 우리는 파헤쳐봅니다. 유튜브 쇼츠가 촉발한 분노는 단순한 바가지 요금 투정을 넘어섰습니다. 대중 마음속에 이미 쌓이고 쌓인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댓글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저 영상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였던 게 터진 거죠. 이 외침은 광장시장 사태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수십 년간 겹쳐온 횡포와 기만, 그리고 상처받은 소비자들의 분노가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 대폭발한 예고된 참사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그 쌓이고 쌓였다는 증거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기만적인 상술의 평행이론. 광장시장 상술의 악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여행 크리에이터가 베트남 지인들에게 한국의 인심을 보여주려 1,500원짜리 모듬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온 음식은 종이장처럼 얇고 부실한 전이었고 한이하자 상인은 오히려 손님을 윽박질렀습니다. 베트남 지인이 자국돈으로 30만 동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전 한 접시에 경악하는 모습은 국제적 망신으로 남았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이런 기만적인 상술, 평행이론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에도 한 유튜버가 6,000원짜리 찹쌀 순대를 시켰을 때 상인은 다른 것도 맛있게 섞어줄게라며 덤인 척했지만 계산할 때는 10,000원짜리 가격을 뜯겼습니다. 보이십니까? 덤인 척 얹어주기 수법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섞은 다음 가격 올리기 수법으로 텄이 하나 안 틀리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상인 개개인의 우발적 실수가 아닙니다. 대중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서면 다시 손님 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는 이 소름돋는 이중성. 이것이 바로 광장시장이 숲부터 썩어 들어간 진짜 이유입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이 숨어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위생과 오만한 태도. 광장시장의 타락이 단순히 손님 지갑을 터는 바가지 요금에서만 끝났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번 사태를 터뜨린 폭로 영상 뒤에는 구역질 나는 위생 상태와 아나무 인격인 상인들의 태도라는 훨씬 더 끔찍한 진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슈가 폭로된 영상에는 한 칼국수 가게에서 누가 봐도 먹다 남긴 김가루와 정체불명의 고명이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밀가루면 반죽이 새로 삶을 깨끗한 면발들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 조리되는 광경이 담겼습니다. 남이 먹다 침 튀겼을지도 모르는 잔반을 다음 손님에게 들어갈 음식에 재활용하는 충격적인 조리 방식. 식약처 단속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아주 기본적인 식품 위생조차 철저하게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돌아본 5곳 중 무려 4곳에서 손님을 벌레 보듯 하대하는 극도의 불친절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아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질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상인들이 갑자기 짜짐을 내고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는 모습이 시장 곳곳에서 일상처럼 벌어졌습니다. 바가지를 씌워 돈은 돈대로 뜯어내고 위생은 시공창에 갖다 버리고 심지어 돈을 벌게 해주는 손님에게 화를 내는 이 미친 오만함. 광장시장의 타락은 이제 동매시장 재래시장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국격을 갉아먹는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태를 수십 년 동안 뒤에서 방관한 진짜 흑막은 누굴까요? 지금 전 세계 수억 명이 K-드라마, K-팝, K-푸드를 동경합니다. 광장시장은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최전선이자 K-콘텐츠의 성지 순례길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폭로한 유튜버는 말했습니다. K-팝을 동경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사기타깃이 되는 걸 보니 안타깝고 부끄러웠다. 그들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이 국적을 빌미로 바가지를 씌우고 위생을 내팽개치며 손님을 윽박지르는 오만함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네이셔널 브랜드 전체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K컬처의 위상이 단돈 몇천 원의 탐욕 앞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감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여행 게시판에는 광장시장을 겪은 외국인들의 섬뜩한 경고가 쏟아집니다.
광장시장은 관광객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함정이다. 절대 가지 마라. 다른 노점 음식이 훨씬 낫다. 심지어 한국 여행정보 커뮤니티에서는 광장시장 갈 바엔 경동시장이나 망원시장으로 가라는 행동강령, 액션 가이드라인까지 퍼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를 통해 부정적인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찍힌 낙인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회복 불가능한 국가 경쟁력 손실, 로스 오브 네이셔널 컴페티티브네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적 이익에 눈멀어 신뢰 자본을 파괴하는 파괴적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왜 상인들은 수십 년간 조직적 상수를 대물림하며 반성 뒤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했을까요? 왜 당국의 징계와 상인의 노력은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을까요? 여기에는 개인 탐욕을 넘어선 더 깊은 구조적 문제, 즉 규제 실패, 레귤러토리 페일리어와 권력의 부재, 앱센스 오브 어토리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의 방관자적 태도, 바이스탠더 이펙트가 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는 정보의 비대칭성, 인포메이션 에시미트리과 독점적 지위, 모노폴리를 이용한 횡포가 결합될 때 나타나죠. 현지 정보와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약점을 악용해 상인들은 손쉽게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는 고착화된 악순환, 미시어스 사이클로 이어졌습니다. 광장시장의 몰락은 단순히 한 시장의 비극이 아닙니다. 탐욕과 단기적 이익에 눈멀어 신뢰와 국가 브랜드를 훼손할 때 치러야 할 막대한 기회비용, 어퍼튜니티 커스트를 보여주는 섬뜩한 교훈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장시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 침묵의 몰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왜 상인들은 수십 년간 조직적이고 악랄한 상수를 대무림하며 고개 숙여 반성 퍼포먼스까지 벌이고도 같은 행태를 반복할 수 있었을까요? 왜 당국의 징계와 시장 상인회의 자정 노력은 매번 솜방망망이 처벌에 그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을까요? 상인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상인회, 그리고 그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들의 방관자적 태도, 바이스탠더 이펙트가 이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는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인포메이션 에이시미트리를 이용한 기만과 공정한 경쟁이 아닌 독점적 지위, 모노폴리를 이용한 횡포가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현지 정보가 부족하고 언어 장벽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여 상인들은 손쉽게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는 고착화된 악순환, 위셔스 사이클로 이어졌습니다. 광장시장의 몰락은 단순히 한 시장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탐욕과 단기적 이익 추구에 눈이 멀어 공동체의 신뢰와 국가 브랜드를 훼손할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 어퍼튜니티 코스트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장시장이 우리 주변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침묵의 몰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그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터뜨린 폭로 영상 뒤에는 구역질 나는 위생 상태와 아나무 인격인 상인들의 태도라는 훨씬 더 끔찍한 진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추가 폭로된 영상에는 한 칼국수 가게에서 누가 봐도 먹다 남긴 김가루와 정체불명의 고명이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밀가루면 반죽이 새로 삶을 깨끗한 면발들 사이에 아무렇지가 않게 섞여 조리되는 광경이 담겼습니다. 남이 먹다 침 튀겼을지도 모르는 잔반을 다음 손님에게 들어갈 음식에 재활용하는 충격적인 조리 방식. 식약처 단속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아주 기본적인 식품위생, 푸드 하이진조차 철저하게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돌아본 5곳 중 무려 4곳에서 손님을 벌레 보듯 하대하는 극도의 불친절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아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질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상인들이 갑자기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치며 윽박지르는 모습이 시장 곳곳에서 일상처럼 벌어졌습니다. 바가지를 씌워 돈은 돈대로 뜯어내고 위생은 시궁창에 갖다 버리고 심지어 돈을 벌게 해주는 손님에게 화를 내는 이 미친 오만함.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은 넷플릭스로 K-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SNS에서 K-푸드 레시피를 공유합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월드스타들이 즐겨 먹는 한국 길거리 음식과 화면 너머로 보이는 끈끈하고 따뜻한 한국인의 정칭은 외국인들 가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엄청난 환상과 동경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부푼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온 외국인들에게 광장시장은 단순히 밥 한 끼 때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는 최전선이고 K 콘텐츠의 성지 순례길이었단 말입니다. 이번 사태를 터뜨린 유튜버도 영상에서 참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BTS나 K-팝 문화를 동경해 한국에 왔을 외국인들이 정작 문화의 상징 같은 시장에서 이런 사기 행각에 타깃이 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웠다. 그분들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이 국적을 박아 물값 2배로 받아먹고 먹다 남은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더러운 식당에 말귀 좀 못 알아듣는다고 고래고래 윽박지르는 상인들의 적대감이라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 년 피땀 갈아 만든 K컬처의 위상이 시장 바닥 단돈 몇천 원짜리 탐욕 앞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신감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의 몰락은 단순히 한 시장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탐욕과 단기적 이익 추구에 눈이 멀어 공동체의 신뢰와 국가 브랜드를 훼손할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장시장이 우리 주변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